아 진짜? 나 어깨 안 들었어. 나 처음이야. 자, 여러분 이제 교육의 사회적 기초라는 것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교육 사회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활동으로 뭘 했었죠? 칠판에다가 4개의 영역을 나누어 두고 거기 나와서 뭐 써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그런 활동 했었는데, 그치? 그 4개의 영역에 뭐가 들어가 있었지? 또래 집단, 그치? 자기가 했던 거 생각나지?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이 또래 집단이었고요. 그 다음이 학교였고, 가장 마지막이 매스미디어였지? 그 4개가 무엇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었더라? 사회화, 그치? 사회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학생들이 많이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늑대 소년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인간 세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늑대, 그 정글에서 늑대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라온 늑대 소년은요, 인간으로서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고깃덩이를 뜯어먹는다거나 동물과 비슷한 그런 행동,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와 규범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바로 사회화이다라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사회화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사회화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그것이 사회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문화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오면 사회화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사회화는 어떤 기관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니? 진짜? 학교지. 1교시에는 뭘 하고 1교시에는 인간으로서 신체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체육을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미적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미술, 음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딱딱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계획적,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의 주요 기능은 젊은 세대를, 어린 학생들을 사회화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체제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라고 했는데,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원동력, 그지? 어떤 구조가 되거나 어떤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던 교육사회학 이론이 있었는데, 구조기능주의라는 거였어. 이따가 나올 거야. 그치? 설국열차가 폭파되지 않고 계속 선로를 따라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려는 입장을 구조기능주의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사회화를 통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집단의 태도, 규범, 가치, 문화를 학습하여 내면화하는 것. 나도 그러한 문화를 잘 익히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사회화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사회화의 담당 기관은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접하게 되는 사회화의 기관은 가정이겠죠. 태어나자마자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가정에서 어머니를 제일 처음 만나게 되죠. 첫 번째 부모가 사회화 담당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집단에서 여러분 첫째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뭐 이런 질문 했었지?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정 내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회사에 다니시는구나. 남성이라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나 봐. 우리 어머니는 요리도 하시고 우리들을 따뜻하게 잘 돌봐주신다. 어머니는 저런 역할을 해야 되나 봐. 이런 것을 배우고 크는 거죠.
자, 두 번째, 또래 집단에서는 어떤 사회화의 특성들을 보이게 되나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니? 문화의 습득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부터 어른들이 이런 약속을 하던데 우리도 놀 때 이 약속을 한번 해볼까?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우리 학교에 늦지 않게 9시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따가 술래잡기 할 건데 6시에 만나는 약속을 해볼까? 거기에 늦는 사람은 꿀밤을 뭐 맞는 거야? 이렇게 벌칙도 정해보고 해서 구성원으로서의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이동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는데 뭐 명문대 그리고 전문 직종에 취업을 하게 돼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래 집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짝꿍이 우리 집과 달리 집에 갔더니 뭐 어떤 놀랄 있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짝꿍은 우리 아버지 직업은 이런데 내 짝꿍의 아버지 직업은 이렇더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조장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래 집단에서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내가 더 재미가 있더라, 나한테 맞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어디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성실하게 내 일만 뒤에서 잘하는 게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또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사회화의 기관은 학교. 이제 가장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떤 관계,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어떤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떤 상호작용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 학생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우리 선배에게 반말로 야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디 끌려가서 맞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배는 깍듯이 모셔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회화의 기관은 어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 해당되는 거죠. 자, 대중매체는요,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딸 얘기해줬나? 엄마가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아이한테 10번 일어나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도 꼼짝하지 않고 있던 애가 뽀로로가 친구야 일어날 시간이야 한마디 하고 눈을 번쩍 뜨고 뽀로로 보러 간다고 그 얘기했었지. 이와 같이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IS 대원이 되겠다고 갔던 그 고등학생 죽은 것 같다고 얘기 나오더라. 그지?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좀 개죽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무엇을 추구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SNS에 남긴 글 같은 거 보면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고 뭐 여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이슬람 쪽에 가서 이렇게 무장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 이와 같이 IS 대원이 되도록 선동하는 홍보 영상 이런 것을 걔가 접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남성다워 보이고 하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사회화의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정리해보려고 하는 것은 교육 사회학 이론인데 우리 그 교육 사회학 이론은 수업 시간에 몇 가지 배웠었지?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과 신교육사회학이라는 것까지 3개를 배웠어. 근데 신교육사회학은 그냥 뺐어. 그러니까 2개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라고? 구조기능주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구조와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설국 열차에 꼬릭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지? 양계. 바퀴벌레 갈아서 만든 양갱 먹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엔진칸으로 막 이동하면서 살펴보니까 앞칸 사람들은 뭐 먹으면서 살고 있었니? 스시도 먹고 스테이크도 썰어서 먹고 있고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식생활과 관련되는 차이도 아주 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각자의 계층에 맞는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면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구조기능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원하는 입장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 바퀴벌레 양갱 먹는 사람들은 우리도 좋은 거 먹고 싶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겠지. 근데 우리가 스시 먹고 이거 칼질하고 이러면 계속 그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지? 우리도 언젠가는 바퀴벌레 양갱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겠지. 그지? 그래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안정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변화와 갈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징으로 남은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형성되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섞어놨을 때 뭐가 잘못된 설명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구조기능주의와 갈등 이론을 섞어놨을 때 특이한 하나를 딱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갈등 이론의 특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설국열차에서 열차를 폭파하거나 아니면 엔진칸을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이 차지하려는 변화를 꾀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 갈등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 제도와 집단은 다른 사람들, 다른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즉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이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엔진칸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사회이다. 변화를 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나왔니? 강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일시적인 사회 안정 그리고 종속을 위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형태를 강압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이론에서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학자들의 이름 어떻게 읽는다고 그때 설명해 줬었니? 생각나요? 칠판에다 필기해줬잖아. 어떻게 읽는 거야? 진티스. 보울즈와 진티스라는 사람들은 대응 원리라는 것을 소개했어. 대응 원리. 뭐에 뭐가 대응된다는 거니? 사회에 나가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격차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격차를 어디에서 그대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사회에서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학교에서 그대로 대응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권력 관계는 뭐가 있을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가 지시를 하면 학생은 거기에 어느 정도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지?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눈 똑바로 들고 쳐다보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권력 관계를 학교에서부터 익숙하게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교사들 중에서도
교장과 일반 평교사와의 관계 또한 권력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사회에 있는 권력관계를 학교가 그대로 대응해서 재생산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한 것이 보울주아 징티스의 무슨 원리? 바로 대응 원리라는 거야. 그치? 이걸 뭐 학습 원리 보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고르면 안 되겠지. 그리고 뭐 관찰 학습의 원리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 고르면 안 돼. 보울주아 징티스는 교육 사회학 이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치?